유독 안희정 충남지사가 해외 출장 빈도수가 많았던 거예요. 많았던 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뭔가 또 특징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종대 부국장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두 가지 특징이 예.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장이 잦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민선 5기하고 6기 도지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민선 6기만 하더라도 2014년 7월부터 무려 44개월 동안 22회 해외 출장.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다닌 거죠. 많이 갔네요. 특히 예. 지난해에 대선 낙선한 이후에는 네. 거의 매달 한 번씩 갔다 오니까 아이고.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해외 갈 때는 예. 모든 민선 도지사나 뭐 시장 군수들이 자기들 가능하면은 좀 기자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이게 홍보해야 되니까. 예, 홍보해야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홍보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언론사들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들이 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게 딜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기도 쉽지 않고. 네. 그런데 유독 안희정 지사는 거의 대부분 다른 도청 관계자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되게 의회 관계자를 또 데리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도청이라고 하는 건 집행하는 곳이고 의회는 예산을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의회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해외 나갈 때도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꼭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언론이나 의회 도청 관계자를 빼고 아주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안희정 지사가 혹시 갔을 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한테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거를 좀 추정케 하는 대목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다른 지사들보다 유독 해외 출장이 많았다. 그런데 기자단과 도청 관계자 등의 그 수행은 최소화했다.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지난해 7월이죠. 지난해 7월에 안희정 지사가요, 지난해 7월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러시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출장에서도 지금 김지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김지은 비서와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함께 있는 러시아 당시의 영상을 좀 찾아냈다면서요? 러시아 당시는 아니고요. 그때 그 시점에 그 충남도청 앞에서 채널A가 인터뷰를 했던 그 영상인데,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여성이 바로 김지은 씨입니다. 근데 지난해 6월 그리고 7월, 그러니까 첫 성폭행 이후의 그런 시점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항상 지근거리에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안희정 지사가 와라 하면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는 이제 성폭행 사실이라든지 이런 내막들이 자세히 드러나지가 않아서 현장에 있던 어느 누구도 일단 알아차리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저 시점이 러시아 출장 이후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러시아 출장 가기 이전인 7월 4일쯤이었던 걸로 알고 러시아 있습니다. 출장 바로 직전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으로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의 지금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죠. 자, 당시에는 수행비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수행비서가 안희정 전 지사 바로 옆에서 뭔가 계속 이제 보조를 하고 있는 듯한 영상이고요. 이 보시면 넥타이를 이렇게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종대 부국장은 지금 저 당시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뭐 저 영상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인터뷰할 때 당연히 뭐 넥타이가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행비서 갖고 있다가 줘야 되는 거고 거기 보면 지금 한쪽에는 뭐 가방도 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자켓도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수행비서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 자체만 가지고 저 모습이 무슨 안지사하고 그다음 수행비서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뭐 추정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 대목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기자생활 33년 동안에 그 이성을, 자기와 다른 성을 그 수행비서로 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관장이나 뭐 의원이나 또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거의 동성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여성이 기관장이면 화장실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여성을 수행비서로 쓰고 남성의 경우에는 당연히 남성을 쓰거든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넥타이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수행 비서야말로 예. 정말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지근거리에서 별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물도 갖다 줘야 되고 핸드폰도 들고 있어야 되고 예. 필요한 것 같으면 화장실까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성을 쓰지 않거든요. 제가 어저께 몇몇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그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 안희정 지사가 예. 이성을 수행비서로 썼을까?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예. 그 대목을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고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그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충남도청의 한 관계자도 예. 이제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호텔 커피숍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젊은 여성 수행비서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혹시라도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예. 오히려 캠프 내에서도 그랬고, 네, 그다음 네. 충남도청 관계자도 좀 그 수행비서를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까 7월 달 그 영상은 그 자체는 수행 비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여성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지은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김지은 씨가 서울 서부지검의 안희정 전 지사를요.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김지은 씨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을요. 채널A 취재진이 조금 전에 좀 어렵게 만났거든요. 장윤정 변호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장소를 다 밝히기가 곤란하신 상황이죠. 일단 지금 피해자분께서 이런 피해 사실들을 다 밝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 주셔서 그 서부지법 관할 그 부분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그 있나요? 부분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뭐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 표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아직 조사 중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 기다려 주시면 결과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은 씨의 변호인 장윤정 변호사 인터뷰는 사회부 이서연 기자가 구성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지은 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서울 서부지검일까? 이거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장소 중 한 곳이 바로 이 서울 서부지검 관할이라는 건데요. 예. 서울 서부지검은 이 청사가 위치해 있는 마포구를 포함해서 인근 4곳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무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곳인데 예. 이곳이 바로 마포구에 위치를 서울 했습니다. 마포구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하지만 혹시나 후보지 중에 이곳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사무소가 하나의 그런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약간 더 나아가서 수사의 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 직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꼭꼭 문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마포구에 소재한 안희정 전 지사의 개인 싱크탱크 사무실 격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영상. 오늘 오전에 저희 채널A가 가서 찍어온 영상인데요. 지금 4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김지은 씨가요? 그런데 이제 2월 25일 날 지난 2월 25일 성폭행은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 2차례는 해외 출장 중이었잖아요. 러시아, 스위스. 그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 출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김지은 씨가. 그런데 일단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지금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저 사무실일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대법국장. 예. 저희가 지금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은 배제하기 어려운 데인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자리인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요. 지금 이제 팔로워가 2,125명인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했던 것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뭐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든지 요새 이제 시사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강의도 하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거기 들어가 보면요. 젠더 민주주의라고 해서 네네. 그거를 시리즈로 해가지고 양성 평등과 관련된 걸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강의도 하고 했던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바로 성폭력이 이루어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의혹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예. 참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로서는 너무 이중적인 그런 다른 것도 아니고 예.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양성 민주주의, 양성 평등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참 예.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격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저 사무소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지은 씨도 이렇게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움직임을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변호인을 꾸릴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정도에 그 변호인 명단을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아직까지는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안 전 지사가 뭐 공식적인 그때 SNS에 올린 글 말고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 앞에 딱 서서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변호인 선임해서 법적 대응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도 정 팀장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식적인 사과는 없는 상태에서 법적 대응에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쎄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측근이면서 친구인 이제 신영철 전 비서실장이 주로 이제 지금 소통 창구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예. 모여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잠적했느냐? 예. 이제 어저께도 많은 뭐 기자들이나 또 그냥 동료 의원들이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대국민 또는 대 어떤 도민들의 사과의 수위를까지 포함해가지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과 도정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완전히 시인하거나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까지 너무 나가버렸다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돌아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그 진행될 수사 상황에 대한 어떤 자문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수위, 거기에 대한 수위 조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모처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